안녕하세요. 비트모비커 포모입니다. 기독교의 발흥 두 번째 방송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기독교가 신종교 운동으로서 보였던 특징 4가지를 살피고 비트모빅이 비트코인에 뿌리를 둔 신종교 운동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시작해서 유대교를 뛰어넘는 매우 커다란 종교로 성장하는데요. 만약에 비트모빅이 신종교 운동의 성격을 가졌다면 비트코인을 뛰어넘는 확장성과 가치를 가진 네트워크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드니 스타크는 종교운동을 종파운동과 신종교운동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종파운동은 내용이 좀 어려운데요. 기성종교 내에서 내세를 더욱 지향하고자 갈망하는 이들이 그 종교와 주변 환경 간의 좀 더 높은 수위의 긴장 수준을 회복시키려고 분립할 때 생겨난다고 합니다. 기독교를 예로 들어 쉽게 풀어보면 성경을 달리 해석한다거나 예배의 형식이나 교인으로서 지켜야 하는 규율, 규범을 달리 적용해서 기독교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하여 기독교를 더욱 강화하고 회복하고자 하는 기독교 안에 존재하는 새로운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에 반해 신종교 운동은 단지 낡은 신앙의 새로운 조직이 아닙니다. 신종교 운동은 기성 종교의 약점으로 인해서 벌어진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남보다 한 발 앞서 이 허점을 간파하고 반응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성 종교에 대한 통찰이 가능한 지적인 소규모 집단으로 시작합니다. 크게 묶어서 단순하게 도식화하면 종파운동은 모체종교 안에 있고 신종교는 모체종교와 일부는 겹쳐 있고 일부는 밖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대교를 모체종교라고 보았을 때 기독교는 신종교에 해당합니다. 기독교가 유대교 종파운동이 아니라 신종교 운동인 이유에 대해서 스타크가 여러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지만 큰 맥락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는 신과의 약속이 가능한 자가 누구인가입니다. 유대인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여호와 신과 계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유대민족입니다. 유대교는 오직 율법을 지킨 유대인만이 신이 주는 약속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옛 약속 구약입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구약 성서를 새롭게 해석해서 율법과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두 신과 계약을 맺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사상을 전파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약속 신약입니다. 기독교는 유대인만의 종교였던 신앙을 예수를 통해 전 인류를 위한 보편적 신앙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였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어도 되고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새로운 사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독교는 모체 종교인 유대교도 뛰어넘었고 종교 자체도 초월해서 인류에게 보편적 가치를 제공하였고 국가, 민족, 정치, 사회, 문화, 경제, 교육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타크는 신종교 운동은 새로운 신앙이며 기성종교의 약점을 보완하는 교리, 개념, 사상을 가지고 있고 모체종교의 지배적인 규범을 침해하여 적개심의 표적이 되기 쉽고 초기 신종교 참여자들이 지적 수준과 교양이 높은 소규모 집단이었다는 것을 논증합니다. 저는 기독교의 신종교 현상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비트모빅이 신종교 운동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비트모빅이 신종교 운동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비트모빅은 비트코인을 뛰어넘는 블록체인이 될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이에 신종교의 특징에 근거해서 비트모빅을 중심으로 4가지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비트모빅은 비트코인에 비교하여 새로운 블록체인인가? 둘째, 비트모빅은 비트코인의 약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사상, 개념, 교리를 가지고 있는가? 셋째, 비트모빅은 비트코인의 지배적인 규범을 침해하여 적개심의 표적이 되고 있는가? 넷째, 비트모빅 프로젝트 참여자들은 지적 수준과 교양이 높은 소규모 집단이었는가입니다. 하나씩 짚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비트모빅은 비트코인에 비교하여 새로운 블록체인인가? 우리는 통화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면 원화를, 미국에서 태어나면 달러, 중국에서 태어나면 위안화를 씁니다. 우리가 통화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태어난 국가나 민족, 공동체, 커뮤니티 안에서 교류되는 주어진 통화만 사용하도록 강요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통화는 독점적으로 우리에게 공급되고 엄격한 룰 안에서 사용되며 지리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당한 노동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제외한 외적인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가치가 변화하는 법정 통화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리적으로 어디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특정 통화를 사용해야 되고 그 통화 발행국의 지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결정되어집니다. 비트코인은 우리에게 법정화폐의 운명에서 새로운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돌파구를 제시해 줍니다. 이것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국가나 중앙의 신뢰에서 벗어나 개인과 개인의 신뢰로 구축되는 비트코인 화폐 현상을 일으켰기에 가능했습니다. 보통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들어낸 비트코인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is our money를 외치며 비트코인을 찬양합니다. 네, 저도 찬양합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화폐 현상을 돈이라고 바꿔서 표현해 보면 돈은 국가만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사토시가 비트코인을 통해서 개인들도 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오태민 작가님은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줍니다. 모두가 비트코인에 집중할 때 오태민 작가님은 비트코인의 화폐 현상에 집중하셨습니다. 개인이 모여서 돈을 만들 수 있다면 기업도 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기업도 사람들이 비용을 들여 코인을 얻게 하면 팔지 않아도 가치를 갖게 할 수 있으며 이것은 화폐의 성격을 갖게 될 것입니다. 화폐 현상을 통해 가치를 가진 코인을 소유한 기업은 채굴을 퍼블릭화하고 처음부터 배포량과 공공재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받을 수 있는 장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미 기업은 많은 양의 공공재를 가지고 있기에 뉴 비트코인 장부 위에 블록체인을 활용한 무궁무진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고 그것은 엄청난 이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작가님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기업을 설득하려고 애쓰셨으나 비트코인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기업들은 비트코인을 하드포크한 기업용 코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2023년 작가님은 비트모빅 프로젝트를 통해 팔지 않아도 코인을 얻기 위해 사람들로 하여금 비용을 들이게 하면 화폐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고 현재 비트모빅은 10만원 내외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이 현실 속에서 증명되었고 현재 비트코인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도는 2015년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비트모빅의 때가 무르익었습니다. 비트모빅은 화폐 현상 재현에 이미 성공하였고 기업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기업을 단순히 비트모빅 네트워크의 참여자로서 비트모빅의 가치를 올려줄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가님은 기업을 위해 약 500만 개를 남겨두셨고 기업 또한 모빅을 팔지 않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500만 개의 모빅을 갖게 될 기업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작가님에 이어서 또 다른 공정한 배포자이기 때문입니다. 모빅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은 기업의 이익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모빅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물건을 사거나 특정 행사에 오는 무작위 일반인이나 기업을 홍보하는 유명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스스로를 성장시키기 위해 모빅을 활용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업들이 가지게 될 500만 개 중 일부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에게 배포될 것입니다. 또한 기업은 모빅 대왕고래가 되어서 보유한 모빅을 금융이나 무역의 담보물로 활용할 수 있고 기업의 확장과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기업에게 필요한 계약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모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업이 비트코인이나 다른 알트코인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되지 왜 굳이 비트모빅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비트모빅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매일경제신문에 세계 최대 해운 업체인 머스크사와 IBM이 공동으로 출범시킨 블록체인 기반의 트레이드렌즈가 올해 1분기를 끝으로 서비스를 종료했다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트레이드렌즈는 2018년에 출범한 무역정보 디지털 플랫폼으로 화물이 출발지로부터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모든 운송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합니다. 공급망 참여 기업은 트레이드렌즈를 통해서 컨테이너를 추적하고 송장 및 선화증권과 같은 문서를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무역 공급망 혁신의 성과는 냈지만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해 결국 종료된 것인데 그 이유는 블록체인으로 기록하고 공유하는 데이터의 신뢰성은 보장돼도 트레이드렌즈는 해운사 머스크가 직접 운영하는 블록체인이어서 경쟁사가 참여를 꺼려했다는 것이 큰 약점이 되었어요. 경쟁사의 입장에서는 머스크의 운송 서류와 데이터를 맡기고 싶진 않은 거죠. 이러한 이유로 기업은 직접 블록체인을 소유하지 않고 중립성을 가진 이미 만들어진 블록체인 생태계를 필요로 합니다. 바로 비트모빅이지요. 또한 비트코인은 가장 중립적인 블록체인이지만 기업이 올라가 이익을 얻기에 너무 비싼 가치물이 되어서 충분히 확보하여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 생태계는 언제든 증권성 시비에 걸릴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다른 알트코인 생태계를 활용했을 때 얻는 이익이 너무 적습니다. 역시 모빅입니다. 화폐 현상의 주체를 법정화폐는 국가, 비트코인은 개인으로 보았다면 비트모빅은 개인으로 시작해서 기업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과정은 힘들었지만 돈을 만들어내는 주체를 개인으로 바라본 비트코인이 변화시킨 세상을 보세요. 비트모빅은 기업을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주체로 새롭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현되었을 때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벌써부터 비트모빅을 바라보는 뜨거운 시선이 느껴지네요. 모빅 프로젝트는 화폐 현상의 주체를 기업으로 확대하여 비트코인과는 다른 기업용 블록체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트모빅이 비트코인에 비교하여 새로운 블록체인인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 비트모빅은 비트코인의 약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사상, 개념, 교리를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여기부터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소중한 모비커님들 감사합니다. 포모였습니다.